오빠 어제 집에 몇 시에 들어왔어?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까지는 집에 가기로 했잖아. 진짜 이게 몇 번째야?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 아침부터 왜 큰 소리야? 안 그래도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어제 동현이 오빠랑 같이 술 먹는다며? 아까 동현이 오빠 인스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갔던데. 그럼 오빠는 어제 누구랑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랑 있건 말건 그걸 너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냐?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이렇게 떽떽거리는 거야? 내가 땡땡댄다고 하지 말고 오빠가 나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해봐. 또 헌팅포차 간 거 아니지? 헌팅포차를 가던지 말던지.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녀도 너한테 피해주는 거 없잖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맞네. 진짜 오빠 어제 여자들이랑 술 마셨어? 저번에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2달도 안 지났는데 또 이러기야. 그럼 그냥 헤어지던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제는 너랑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처럼 설레지도 않는데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차라리 그럼 그때 내가 끝내자고 할 때 헤어지지. 뭐하러 붙잡았어? 알겠어. 그때는 나도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오늘로 그만하자. 너가 그러고도 사람 맞아? 허구한 날 바람 피우면서 양심도 없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너는 맨날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찾는 거야. 우리가 헤어지는데 너 잘못이 조금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됐어. 더 이상 쓸데없이 입씨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와, 진짜 쓰레기 같은 놈. 저는 1년 반 정도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술자리를 워낙 좋아해서 연애를 하자마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저를 위해 절대 여자 있는 술자리는 안 가겠다 말을 했었고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그 약속을 깨기 시작하더니 한 번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제가 헤어지자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길래 한 번 봐주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걸핏하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서 이제는 정말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본인이 먼저 화를 내며 저한테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슬프고 화나고 어이없는 마음을 저희 친언니에게 털어놓았죠. 언니, 나 결국 그놈이랑 헤어졌어. 어제 진짜로 다른 여자랑 술 마셨나 봐. 정말?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받아주지 말라니까 왜 용서를 해주는 바람에. 아, 됐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이제라도 헤어졌으니까 잘 된 거야. 살면서 진짜 이런 인간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면 뭐하러 나한테 사귀자고 한 거지? 그냥 지 좋을 대로 술이나 마시고 놀던가? 이렇게 헤어지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다음에 다시 받아달라고 해도 절대 용서해주지 마. 내가 옛날에 너가 그 인간 나한테 얼굴 보여줬을 때 생긴 것부터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때 언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나저나 언니는 연애 안 해? 작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로 새로 만나는 사람 없어? 없어. 나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혼자 살려고. 이제 남자고 뭐고 다 지긋지긋해. 나는 언니가 그때 그 남자랑 진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러고 보니까 너나 나나 남자 믿다가 발등 찍힌 건 똑같구나. 앞으로는 나처럼 남자 만나지 말고 혼자 살던지. 아니면 바람 안 피우는 멀쩡한 놈을 잘 골라서 만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사귈 때 자기는 바람 피울 거라고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그렇다. 그래도 잘 알아보고 만나. 이상한 거지 같은 놈 만나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알겠어. 언니나 잘해.
저희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더 많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수재입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의 직장 선배와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한테까지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진짜 결혼을 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드린 상황에서 남자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때 헤어지고 나서는 새로운 연애를 하지 않더라고요. 남자를 이제는 못 믿게 됐다면서 아예 혼자 살겠다고 하길래 어차피 언니의 인생이지만 그러지 말라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시간이 1년이 더 지났고 저희 언니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언니가 결혼할 남자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몰래 집으로 내려가 언니의 남자친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야, 너가 거기서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일부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집에 내려왔어?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거 몰래 카메라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너한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 정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언니가 어떻게 그 인간이랑 만나? 대체 언제부터? 작년에 이 사람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 나한테 고민 상담 좀 하자길래 그때 따로 만났다가 그날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진짜 너무 더러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언니, 나랑 그 인간이랑 1년 반 동안 사귄 사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알지. 근데 어차피 그건 과거일 뿐이고 이 사람도 이제 그건 다 잊었다고 했어. 너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살면서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게. 살면서 안 마주치고 살겠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래놓고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 너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게 할 테니까 비밀로 해줘. 언니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끼고 싶지도 않아. 언니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하건 말건 이제는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하겠다는 약속만 지켜? 부모님한테는 차마 너무 더러워서 내 입으로 말도 못하겠다. 그래, 괜히 이야기해서 좋을 거 없잖아. 이 일은 서로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 언니 결혼식은 내가 못 갈 것 같고 축하도 못 해줄 것 같아. 앞으로 안 보고 살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냥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 알겠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만남이 좀 이상했을 뿐이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내 앞에서 사랑이 내머네 그딴 소리 하지도 마. 진짜 역겨우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평생 입 조심하고 살아. 알겠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언니는 제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다시는 저 사람들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 우리 아빠가 뒷목 잡고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인간들 앞날의 축복은 차마 못할 것 같네요. 명훈 씨, 오늘 회식 너무 즐거웠어. 내가 너무 늦게까지 붙잡아 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과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명훈 씨가 가장 편해서 그런가 봐. 원래 내가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 알지? 명훈 씨는 얼굴도 얼굴인데 특히 몸매가 더 좋은 것 같아. 30대 넘어서 결혼한 남자들 보면 뱃살도 나오고 남자다운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명훈 씨는 유부남인데도 웬만한 총각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따로 관리하는 이유라도 있어? 아닙니다. 그냥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장난이야. 요즘 부하 직원한테 이런 소리 했다간 큰일 나지. 아무튼
다음에도 오늘처럼 기분 좋게 한잔 했으면 좋겠네. 앞으로 나 편하게 대해줄 거지? 네, 그럼요. 과장님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푹 쉬세요. 그래. 월요일에 봐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33살의 남자입니다. 올해 초 사내에 인사발령이 새로 나게 되면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 직속 상사로 오게 되었어요. 과장님은 30대 후반에 혼자 사는 이혼녀였고 우리 부서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를 과하게 예뻐하고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한테 추파를 던졌습니다.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 이러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어도 반대로 제가 당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잘못 보여서 눈밖에 나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명훈 씨 바빠? 언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야? 오전 내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점심은 먹었어? 네, 방금 먹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끝내고 그쪽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네. 내가 장어탕 맛있게 하는 곳 알아놨는데 나중에 나랑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자. 명훈 씨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한잔하러 가는 것도 좋고. 아닙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집에 와이프분이랑 약속이라도 있어? 내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회사 일 때문에 나눌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 시간만 시간 좀 비워봐. 지금 내가 여자 과장이라서 무시하는 건가? 그럴 리가요. 그런데 오늘은 집에 장모님도 와 계시고 미리 선약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날을 새로 잡아서 부서 회식을 따로 하시죠. 이봐요, 명훈 씨. 내가 지금 술 먹자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만나자는 건데 공사 구별할 줄 몰라요? 일하기 싫으면 말만 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랑 바꿔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시간 비워놓겠습니다. 빨리 보내줄 테니까 퇴근하고 6시 반까지 회사 포프집에서 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은 직책과 나이를 이용해서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고 그럴수록 저는 집에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과장이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그럴수록 집에 있는 아내는 저와 과장의 사이를 의심했죠. 그런 게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일 뿐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봤지만 아내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회사 인사과에 과장을 고발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증거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과장은 이제 선을 넘어서 제 사생활까지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훈 씨, 전부터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무슨 말씀이시죠? 말하기도 전에 벌써 쫄기는. 회사에서는 직책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우리가 단둘이 만날 때는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돼. 나도 융통성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 네? 그래도 과장님이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나 똑같은 이야기 2번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그렇게 앞뒤 꽉 막혀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겠어? 아,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회사 생활도 편해질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눈치 없이 행동할 거야? 정말 FM이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줘? 죄송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또 그런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그게 막상 편하게 부르라 하셔도 당장 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힘드네요. 그래, 뭐 처음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대신 다음에 밖에서 둘이 만날 때는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 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시간 좀 비워놔. 우리 거래처 풍진물산 알지? 거래처 과장이랑 저녁에 미팅이 있는데 그 자리에 명훈 씨도 같이 나가. 금요일 저녁이요? 또 가족이랑 약속 있다고 공사 구별 못하는 건 아니겠지? 남자 과장이랑 술 마시는 자리인데 설마 나 혼자 보내려고?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모시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퇴근 후 저를 불러내고 이게 업무상 필요한 일인지 사적으로 불러내는지 점점 헷갈릴 지경이었죠. 과장과 와이프 사이에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야만 하는 이유도 도무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아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라서 더 싫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금요일 저녁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왜?
또 그 과장이야? 거래처 사람이랑 저녁에 술 마시기로 했다는데 그 자리에 꼭 나를 데리고 가려 하잖아. 그 과장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저번에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밥상 다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바람 맞춰놓고 이번에도 또 엄마랑 약속을 안 지킬 생각이야. 장모님한테는 내가 주말에 따로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 진짜 미안해. 일하기 싫으냐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버틸 방법이 있어야지. 진짜 짜증난다. 내가 볼 때 과장이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흑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두던지 그 과장을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던지 해야지. 진짜 미안해. 일단 금요일에 가보고 될 수 있으면 일찍 집에 들어올게. 지난번처럼 당신한테 술 많이 먹여서 이상한 짓 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나 진짜 그 팀장이라는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미안해.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으니까. 정확한 증거라도 있으면 인사과에 이야기라도 해볼 텐데 일단 업무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 할 듯해. 알겠어. 당신이 술 먹고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한 번은 참는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거래처 사람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과장과 저는 먼저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약속했던 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록 사람은 오지 않았고 과장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저녁 먹으면서 한 잔 마시고 있자며 자연스럽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도 취하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거래처 사람과는 약속한 적도 없고 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꾸민 일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일 때문에 황금 같은 금요일 가족과 보낼 시간을 뺏은 건가 싶어서 순간 너무 화가 났고 속았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내내 과장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봐, 명훈 씨. 이게 대체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상사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앞으로는 내 얼굴 안 보고 살려고 그래? 과장님, 처음엔 거래처 미팅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계속 술만 드시고 그 다음부터도 회사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명훈 씨가 아직 직급이 낮아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과 원만하게 소통을 할 의무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한 이야기들도 전부 회사 업무의 연장선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아무리 과장님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공사 구별 하나 못할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제 옆자리에 와서 팔짱은 뭐하러 끼신 거죠? 과장님이 밤에 외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제가 퇴근하고 술자리에서 대체 왜 들어야 하냐고요. 뭐라고? 명훈 씨, 무슨 말을 대체 그렇게 해? 나는 그냥 명훈 씨가 내 동생 같고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설마 내가 다른 마음이라도 먹었을까 봐서요? 동생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저를 연인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던데요. 명훈 씨 진짜 안 되겠네.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고. 앞으로 회사 생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럴 줄 알고 오늘 술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뒀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인사과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대화 내용도 위계에 의한 협박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첨부해서 제출할게요. 너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온 줄 알아?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내려오실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월요일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이봐요, 명훈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대화로 풀자. 이야기 좀 해. 저는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녹음된 파일과 그동안의 카톡 내용을 들고 인사과를 찾아가 전부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고 절차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저한테 추파를 던졌던 그 과장은 감봉과 함께 지방계열사로 좌천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많이 받았고 윗분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그 과장이 떠나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신 뒤로는 회사도 예전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싸울 일도 없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의 상사로부터 이런 일은 여직원만 당하는 줄 알았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